젊은 시각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이 수사와 관련된 네. 검찰의 수사, 정치권 눈치 보는 게 말이 되냐, 네. 뭐 이런 의견들 많은데 우선 이번 검찰 인사 개편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예. 우선 이제 제가 오늘 참 기분이 안 좋았는데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시는 그 추미애 네. 국회의장 후보가 이제 떨어지는 이런 이변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밀고 있었던 추미애 국회의장 볼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결국 민주당이 참 무섭다는 거예요. 예. 그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상식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의힘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가 아니었나 싶을 이런 이제 순간이 좀 날아간 이런 이제 하루가 되었습니다. 예. 저는 이번 그 검찰 인사 개편과 관련해서 저는 이거 뭐 큰 뭐 이변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검찰의 정기 인사는 매달 1월, 2월 달에 실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왜 이게 늦춰졌냐면 이원석 총장이 이번 이제 총선이 4월 달에 있으니까 이번에 인사를 했다가는 조금 뭐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의견을 올렸고 그래서 이게 이제 두세 달 늦춰진 다음에 총선 하루 이제 끝나고 한 달 뒤인 5월 달쯤에 이제 정기적인 이런 인사 개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수많은 언론에서는 왜 김건희 여사를 뭐 수사를 뭐 하려고 하니까 이거를 뭐 교체를 했느니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지난 주말에 그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 인사와 관련해서 이미 회의를 했었고 예. 그 다음에 일요일에는 이미 다 그 해당되는 이제 검사장들에게 연락을 다 돌렸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말은 이제 교체가 이제 있을 것이다라는 연락을 돌렸는데 그 다음 날인 월요일날 이원석 총장이요 아무런 상의 없이 그냥 깜짝 발표를 해버려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전담 수사팀을 꾸리겠다, 예. 신속 수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지금 대통령실은 당연히 이게 애초에 몰랐었고 심지어 지금 법무부 입장에서도 오히려 이게 좀 배신당하는 이런 기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 대해서 참 이원석 총장이 이번에 언론 개인적인 이런 정치적인 뭐 이익을 위해서 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언론 플레이를 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번에 정기적인 늦춰진 이런 검찰 인사를 마치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용산과 법무부가 개입한 거 마냥 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난 이 상황들이 참으로 답답하고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태까지 참 이원석 총장이 비판받는 지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7초, 어떻게 보면 좀 긴 시간이죠. 7초 네. 동안 침묵을 하면서 일단 사퇴에는 선을 그었어요. 네. 이 7초간의 침묵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이원석 총장은 이제 7초간 침묵을 했잖아요. 예. 우리 국민들은 지금 몇 초간 침묵을 했습니까? 이 사태를. 2년 동안. 2년 동안 지금 침묵하면서 이원석 총장을 믿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검사가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느냐? 국민들한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은 무슨 이유로서 이 검사들이 월급을 받느냐? 본인들의 역할은 이런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수사해서 기소해서 유죄가 나게끔 하는 것이 검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국민들이 믿고 맡겼는데 아무런 성과를 보여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번 총선에서 지금 2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그런 조국이 지금 불구속이 되어서 길거리를 돌아다니고 당선이 되어서 당대표까지 지금 되었고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지금 벌써 몇 개의 혐의입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멀쩡하게 당대표를 김대중 정권 이후로 지금 20년 만에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연임하겠다.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펼쳐지고 있는데 저는 정말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존심이 정말 없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수사하겠다가 아니라 정말로 이 검사라면 이 수사로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자꾸만 이게 뭐 말로는 뭐 열심히 수사하고 원칙과 뭐 절차에 따라서 그건 100번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검찰총장 뭐 한동훈 검사장 뭐 이런 분들이 열광했던 거는 결과적으로 이 말로 보여준 게 아니라 수사로 보여줬거든요. 이 결과로 입증을 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는 참 국민들의 이런 기다린 2년의 시간에 비해 본인의 그 7초의 침묵은 정말로 참 한없이 보잘것없다. 이렇게도 좀 맹렬히 비판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원석 총장 2년 동안 뭐 대체 뭐 했냐라는 비판은 저희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 보시면요.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 이거는 아니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 조선일보 보도였나요? 네. 옷값 김정숙의 옷값 예. 어마어마하다 뭐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인가 아무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옷값을 5년 동안 했었고 또
타지마할 방문뿐만 아니라 혈세로 관광을 인도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다닌 거 아니냐라는 의혹 지금 명확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의혹이 아니라 실체가 있어요 이미.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수사 안 하냐? 검찰도 왜 수사 안 하고 있냐? 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원석이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좀 잘했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기자님께서 잘 이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초점은 결국 그 우파 진영에서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냐고 지금 이런 분노가 나오는 게 결코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은 뭐 우파든 좌파든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든 누구든 공정하게 똑같은 기준에서 수사하자 이것이 지금 국민들의 요구 사항인 것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언론에서 제기하는 것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수사를 전담팀을 지시하니까 곧바로 인사팀을 꾸려서 그걸 뒤덮었다.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원래 인사교체가 먼저 있었고 여기서 합의를 했는데 이원석 총장이 상의를 하지 않고 깜짝 발표를 하면서 이걸 이제 선후 관계를 이제 바꿨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수사팀이 뭐 형사 뭐 1부와 4부가 있는데 여기에 뭐 담당 검사들을 다 뭐 잘랐다, 교체를 시켰다 예. 이런 이제 비판이 있는데 그럼 마찬가지로 똑같은 부서에서 김정숙 이제 전 영부인에 대한 수사도 맡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저들의 주장, 저런 이제 일부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은 지금 뭐 박성대 뭐 법무부에서 마치 뭐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막으려고 교체한 거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애초에 이 검찰 인사 교체라는 것은 애초에 이 수사가 미진한 이런 영역에 있는 곳은 더 이제 수사에 대한 동력을 위해서 교체를 하기도 하고 예. 특히 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게 뭐 좌천격 뭐 승진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예. 기본적으로 이 부산 고검으로 이제 고검장으로 또 이제 승진했죠. 하여 예. 이제 자리를 옮긴 것이고 그리고 이 애초에 지금 송경호 지검장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은데요. 지금 과연 송경호 지검장이 지금 중앙지검장으로서 2년 이제 뭐 2년 가까이 어떤 성과를 보여줬느냐? 원래 이 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이제 11개월, 좀 1년 안 되는 평균 재임 기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한 2년 가까이를 역할을 한 겁니다. 원래는 이제 법무부에서는 송경호 지검장에 대해서 이제 교체를 하려고 했지만 송경호 지검장을 이게 지켜주고 대신하여 나를 교체시켜라. 송경호는 못 바꾼다라고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보면 좀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참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최근에 민주당에서 여러 의혹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원석 총장의 부인이 어떠한 뭐 문제가 있다. 막 이런 의혹을 가짜 뉴스를 제기했다가 곧바로 이제 철회를 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화영 지금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이 검찰 내에서 술 파티를 벌였다. 뭐 연호도 그렇죠. 있고 예.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민주당에서는 뭐 검찰 뭐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원석 총장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원래 좀 어떻게 보면 뭐 답답해 보일 수 있었던 그 이원석 총장이 곧바로 갑자기 입장문을 내 가지고 나 억울하다. 이거 가짜다. 하면서 막 본인의 계좌도 막 보여주고 그리고 뭐 그 당시에 뭐 출입 기록 이런 거 즉각적으로 보여주면서 다 하나씩 논리를 격파한 게 이원석 검찰총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야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왜 본인이나 또는 이게 본인이 속한 검찰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즉각적으로 바로 하고. 이렇게 보여주고 반면 정말로 이 국민들이 기다려온 검찰의 수사의 영역에 있어서는 뭔가 이게 속 시원하게 나오는 것이 없이 시간이 질질질질 끌리다가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이원석 총장은 뭐 공명정대한 사람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줄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 총선까지 기다렸다가 민주당이 이기니까 민주당 편으로 돌아선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의심을 살 수 있는 짓을 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많은 해석의 여지를 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원석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진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검찰총장의 역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한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원석은 정치검사다 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 이원석은 정치검사다라는 비판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검사라는 이런 호칭은 어떻게 보면 검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치욕스러운 거죠. 치욕스러운 가장 최악의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정치검사 누가 있었느냐? 뭐 당연하게 뭐 이성윤 저 이제 뭐 중앙지검장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 어떻게 보면 야합을 하거나 아니면 정치권의 이런 뭐 여론에 따라서 권력에 따라서 그 수사의 뭐 이런 행동 환경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금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과거 이원석 검찰총장이 똑같이 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결한 것처럼 이원석 예. 총장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일으키는 거 뭐 똑같은 상황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다르냐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는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이 총선도 압승을 하고 민주당의 이제 지지율이 더 높았을 때였죠.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당시에 조국과 정경심에 대한 이제 수사를 지시하고 문재인의 그 친구 송철호에 대한 이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를 지시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마찰이 생긴 건데 그때 왜 국민들이 열광을 하고 환호를 했냐면 총선도 민주당이 이기고 여론 지지율 높았던 상황에서 오히려 그 권력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로부터 열광을 그렇죠. 끌게 예. 된 것이죠. 예. 반대로 지금의 상황은 또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초중반으로 지금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예.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했고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 편에 서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지시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권력에 대항하여 권력을 수사한 것이고 반대로 이원석 총장은 지금 힘이 빠진 결국 민주당의 힘이 더 세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에서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제 반기를 드는 이러한 모습의 차이가 결국에는 이 정치 검사라는 이런 악평이 계속 뒤따르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예. 단순히 법무부 장관과 좀 뭐 다른 노선을 탔다는 점에서 이게 환호를 받을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검사라는 것은 뭐 이번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여야 보수 진보와 상관없이 해야 할 수사는 하고 그렇죠. 혐의가 없으면 아무리 주변에서 수사하라고 해도 애초에 할 이유가 없다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김건희 여사 혐의가 그게 뭐 이제 뭐 최지영 목사라는 사람한테 뭐 받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청탁금지법으로 고발을 당했는데 법을 보니까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서는 애초에 처벌할 규정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반대로 최재형 목사의 경우에는 이걸 주면은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검사들이 이거 애초에 범죄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보더라도 결국 이걸 기소를 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처벌 조항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게 수사에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원석 총장의 지금 뭐 머릿속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이재명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빨리 신속하게 수사해서 내 임기 동안 결과를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이 상황까지 왔으면 빨리 수사해서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최재형 목사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왔는데 12시간 조사받고선 아무런 증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걸 증거를 내는 지금까지 공개된 거는 서울의 소리에서 편집 영상만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네. 검찰에서 요구한 거는 편집되기 전에 정말 촬영을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원본을 달라는 거고 문자랑 카톡 다 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서울의 소리랑 전화해가지고 이거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으면 돼? 막 이런 짜고 치는 내용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입장에서는 이거 알려지면은 내가 그냥 고스란히 처벌받겠구나. 그러니까 최재형은 지금 나는 이거 못 주겠다 이러는 입장이고. 그니까요. 서울의 소리에서는 우리는 줄 수 있는데 대신 김건희 여사 소환하면 그때 줄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이거는 참 검찰 입장에서 이건 검찰이 농락당하는 상황 그렇죠. 아닌가? 기분 나빠야 될 상황이고 이원석 검찰총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말 검찰이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감히 이거 우리 사정기관을 농락하는 거다 이러한 입장으로 오히려 더 세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면 이런 거부터가 잘못된 거죠. 아니 검찰이 내놓으라는데 수사하기 위해서 달라는데 증거물을 입맛대로 안 주고 뻗팅기고 최재형 목사 그렇게 당당하다면서요. 뭐 본인이 마치 무슨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거 보면은 본인이 애국투사 뭐 열사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언변을 하던데 하는 것만 보면 언변을 그렇게 하던데 막상 증거물 내놓으라니까 원본 내놓으라니까 못 내놓는 거 보세요. 찔리는 게 있어서 못 내놓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면 못 내놓을 리가 없어요. 근데 검찰도 그 부분을 압박을 해야죠. 너 왜 못 내나? 너 어디 찔리는 거 있어? 너 뭐 수사한 거 있어? 당당한데 왜 못 내나? 이렇게 압박을 해야죠. 지금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또 뭐 저희 채팅창에 의견을 내주시긴 했는데 이 뭐랄까요?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니! 직원들과 같이 했죠. 아니 무슨 검찰이 영화 보는 집단입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그 건국 전쟁 있잖아요. 건국 전쟁을 그 어떤 사기업의 오너가 같이 직원들과 같이 단체 관람하자 해서 그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원석은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단체 관람을 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하라는 수사 2년 동안 하라는 수사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화 볼 시간 있어요? 영화 볼 시간 있으면은 단체 관람할 시간 있으면은 수사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거 단체 관람한 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이요. 그 작년 말쯤에 서울의 봄을 이제 그 관계 대검 간부들과 함께 중진 간부들과 함께 관람을 하고 이걸 이제 언론에다 유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 언론에서 정말 열광을 합니다. 특히 좌파 진영에서 이원석 괜찮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뒤따랐죠. 그런데 이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요. 정말 이거 좀 심각한 좀 편향적인 영화예요. 전 이번 총선에서 20대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찍는 그 배경에는 영화나 이런 문화예술 매체가 큰 영향을 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예. 그 영화를 보시면은 정우성은 집에 들어가면은 따뜻하게 뭐 밥을 뭐 식사를 준비해주는 아내가 있고 정말 정의로운 사람이고 반대로 그 뭐 황정민 배우는요 그 전두광 배우를 이 역할을 맡아가지고선 매일마다 쌍욕하고 소리 지르는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참 이건 너무나 좀 심각한 영화다. 이런 영화들이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거나 배우지 않은 이런 이런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 무방비로 이렇게 노출이 될 경우에는 이건 상당한 이런 심각한 좀 편향적인 역사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데요. 예. 반면에 이 건국 전쟁의 경우에는 왜 안 보냐 하니까 나중에서 혼자 몰래 봤다. 이렇게 조용하게 보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지금 저는 이원석 총장의 이런 행보들이 상당히 언론 플레이에 유능한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언론에 본인이 이렇게 딱 뜰 수 있는지를 본인이 스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원석 총장 임기가 이번에 한 8월 달, 9월 달쯤에 이제 임기가 끝나요. 예. 그러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이제 8월 임기가 끝나면 조용하게 이제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제 나오는 해석에 따르면은 이제 임기가 이제 3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본인의 이런 이제 살 길을 준비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런 해석이 나오는 시점에서 김건희 수사를 지시하면서 모든 특히 이제 좌파 언론에서 이원석 총장이 이제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을 수사하듯이 이원석 총장이 김건희 수사를 수사하면서 스타로 만들어주려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사가 정치 검사로 해석되는 그 과정은 또 다른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해석이 뒤따른다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해서 만에 하나 이원석 총장이 지금 이번에 동작 의뢰에 공천을 받은 류사명 총경이나 네. 마포갑에 공천받은 이지은. 이지은 총경 이분들이 그 당시에 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서 이런 전국에서 경찰국에 대해서 경찰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집회를 전국에서 열었잖아요. 예. 그랬더니 제가 그때 뭐라 예측했냐면 이 사람들 나중에 정치 나오려고 하는 거다. 그렇죠. 비판했는데 진짜 나와버렸어요. 어디로요?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도 이거 개인 정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해석이 나오면 이게 당연히 제가 생각할 때는 이원석 총장은 결코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 검찰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으면 이건 누가 손해냐? 당연히 이원석 총장이 가장 이건 좀 스스로 좀 각심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사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이 이원석 총장에게 분노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 봅니다. 정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비판하는 지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희가 딱 하나만 지분이 가장 클 것 같은 거 이원석 총장이 비판을 받는 지점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영역은 어떤 거라 생각하시나요? 뭐가 있을까요? 그 검찰총장의 역할은요. 네. 검찰총장이 직접 일선에 나서 수사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 검찰이라는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이고. 예. 그러면 검찰총장의 역할이 뭐냐면 수사 이제 내 아래에 이제 그 다양한 이런 지검의 수사팀들이 수사를 하는데 네. 외압이 들어와요. 특히 정치권 또는 대통령실, 청와대 외압이 들어올 때 검찰총장이 그걸 다 외압을 막아주고 네. 내 아래 검사들한테 너희는 나만 믿고 수사해. 내가 그런 외압들은 다 버텨줄게. 그걸 했던 게 윤석열 검찰총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문재인 그 정권 때 조국을 수사하라는데
이게 얼마나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지지율이 70%, 80%, 뭐 평화 올림픽이니 뭐니 뭐 이런 하면서 지지율이 최고조였을 때 네. 조국을 수사하래요. 그 아래에 있는 검사들은 바들바들 떤다고. 근데 위를 보니까 체격이 뭐 윤석열 검찰청 체격도 크잖아요. 예. 뭐 국정감사 나가가지고 막 민주당 국회의원한테 막 책상 내리치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아래에 있는 검사들이 아 저분이 날 지켜주겠구나. 그러니까 그냥 조국 수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정경식 구속시키고 감옥 4년까지 보낸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아래에서 검사들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이원석 총장이 이걸 딱 버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버텨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수많은 압박이 있었다는 거죠. 특히 조국과 이재명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해라. 이원석, 송경호 콕 집었어요. 너희 둘은 김건희 여사 소환해라. 안 하면 너희는 뭐 국민들로부터 뭐 등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오히려 그 송경호 지검장의 이런 보고, 김건희 여사를 빨리 조사해야 된다는 보고를 받고선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런 외압을 막아줘야 될 검찰총장이 외압에 굴복하고 수사를 이렇게 뭐 지시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저는 가장 비판받아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결국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 때 간단하게 얘기했었던 검사가 정치권의 눈치를 봐서야 되느냐라고 했던 말이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아니 검찰은 혐의가 있으면 수사하면 됩니다. 정치권 눈치 왜 보고 국민 눈치 왜 봐요? 아니 뭐 떼법이에요? 지금 사법부가 가장 많이 비판받는 부분이 이거예요. 떼법. 국민들 여론 눈치 보고 정치권 눈치 보느라 판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다. 조국 2심 나왔죠. 3심까지 원래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요. 재판이 이상하게도 민주당 혹은 조국혁신당 야당 인사들에 대해서 이런 판결하는 거 재판 속도 굉장히 느려요. 이재명 1심 지금 나왔나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아직도 혐의가 그렇게 다 있는데 위증교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위증교사 판결 내리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굉장히. 근데 아직도 1심 안 나왔죠. 조국 이제 2심 나왔죠. 3심 진작에 나왔어야 되는 건데 사법부도 이러고 검찰마저 눈치 보면 대체 누가 범죄자들을 다 수사하고 감옥에 넣냐 이거예요. 그거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